자주 뵙는 분도 있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선 공간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활짝 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또 바라는 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또 많은 관심이 있고 어떤 후보자가 지역의 일꾼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승리하지 않고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 그게 큰 우리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겠느냐. 대선을 이기고 나서야 우리 지역의 삶도 좋아진다. 대선을 지고 나서 어느 분이 된들 흔히 말하는 지역의 권한이든 예산이든 이 부분에서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지난 4년의 경험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대선을 이겨야겠다. 대선을 이기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게 바로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이게 안동에서 얘기해 보니까 저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적어도 군정을 잘 이끌어가고 군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군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방금 제가 1년 동안 1년 이상 만나본 많은 국민들의 의사의 절반은 표현은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지만 그 이면의 기본은 우리가 80% 이상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에 표를 주고 보수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예천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다시 말해서 정권을 바꿔주는 것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뭐라 그럴까 공약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의 의정활동도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앞으로 군정을 담당할 분들의 목표도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겨야 하는 그 전략, 구체적인 행동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안동에 다녀가셨지만은 민주당의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에서도 이 안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예천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은 바람이 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바람을 아직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오늘 말씀드린 이 기획안은 제가 사실 재보궐선거 끝나고 어느 시점에는 해야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 8개월 전쯤 되는 그리고 국회가 오늘 또 임시국회 또 7월 말까지 한다고 열었는데 이때쯤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획을 잡아놨습니다만 아래 이재명 지사가 다녀가시면서 안동에는 오히려 안동은 지역이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예천이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오히려 중앙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정치는 그러지 못하더라. 안동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지역 정치가 지역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와서 지역 정치를 흐트리고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지역을 갈라치기 하고 지역을 이용하고 독립운동 열사시사를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벙어리가 되어 있느냐,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거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시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동일하다. 정권을 바꿔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지, 누가 군수가 되고 누가 의회 의장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다. 선량들을 뽑아야 되는 거지만은 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서 여기에 어떤 정치가 꼽힐 수 있겠는가, 예산의 발전이 그 어떤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고 4년 동안의 경험이 그 결과였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예천이 다시 한번 정부의 중심으로 빛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저도 선거 공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제 변곡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3월 9일 대선에 담겨 있다. 지역의 정치도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두에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 질문 혹시 이런저런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경상도의 장영우 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그 좋은 말씀을 많이 저도 지역의 그 언론인들의 지역민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 내지는 이견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 언론에 또 어떤 문제가 오는 그런 예를 들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안 되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내년 홍스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전동 정책이 구수들의 제목들을 지자체 장애와 도의원 그쪽으로 건축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 자견입니다. 우리 그 기초위원들이 정말 대한민국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이번 공천에서는 정말 엄중하게 잣대를 대서 그 개인 생각으로는 공천을 전부 다 배제해서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번에 뭐 지역 일각에 그랬습니다만 이분들 전부 다 그 사탕을 주고 있는데 이게 유야무야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잠재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어려가지고 밑에 물은 열어놓은 거 있습니다. 지금 지역 기초위원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확실히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4년이 되어도 이제 그 규정 어떤 거 다리 하나 모아고 어떤 거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잣대를 물론 기초 당사자도 좋습니다. 영국의 중심에 서라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능력 있고 사심 없이 우리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기초 이분들 공세에 하는 말씀을 좀 예, 뭐 예천의 특수성입니다만 그 부분도 아마 공천 기준에 들어갈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또 이런 정치 일정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지역민들, 국민들의 의사, 이제는 대선을 꼭 이겨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도 상당한 판단의 기준이 될 거고 요소가
더 기초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뭐 정부가 얘기하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뭐 다섯 5대 기준도 있고요. 이미 또 사회적으로 가장 플러스가 되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특히 우리 예천만이 갖고 있는 그 아픔, 특수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국민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경북 이상만 기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왔다고 하는데 안동이 지금 3년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그 다음에 유림에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를 하나를 다 하고 다녀가신 뒤에도 상당히 이제 바람이 국회는 어떻게 보실지만 제 생각에는 수면에 있는 바람이 상당히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또 안동 태생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당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결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안동이 지난번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사분을 갈라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동에 있는 당협에서 보니까 한 가지 구심점을 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합의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전략이나 발표, 기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분석이고 뭐 잠깐 이거는 뭐 좀 사담으로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 안동의 정치 지형은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다. 또 김영동 개인의 입장에서도 또 더더욱 쉽지 않은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예천은 정말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 입장에서는 보배 같은 지역입니다. 바람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하게 맞았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안동에서 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바람이 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람의 실체와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나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게 헛바람이다. 제가 말씀드린 헛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지역을 이용만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비전과 정책이 없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동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 제 혼자 해서 안 된다. 지역의 많은 시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겉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을 책임지려고 그러는 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된다. 같이 해줘야 된다. 왜 지금까지 그동안도 그렇고 내년 자기 선거에만 그렇게 매몰되어 있느냐. 특정 이제 그룹만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저부터 정신 차리겠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동 같으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방금 이상만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지금 찍어도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 아닌 후보가 되든 30% 고정표는 항상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바람이나 겉바람은 일부 민초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문제있는 사람들이 그 공천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울질하고 땀을 흔들고 당력을 흔드는 분위기가 거의 중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바람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말씀 계속하세요. 예,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거를 당에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기자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좀 감사하지만
제일 제가 봐서는 지금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람이라는 걸 보니까 거의 정치인들에서 나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또 정확한 분석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또 이렇게 그냥 되물어 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지역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나름 정리한 것은 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도 그렇게 겉바람 들어서 자고 우면하거나 이미 절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깨끗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살을 만들어야 되고 거듭나는 건 안에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상만 기자님께서 정치인들이 더 앞장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도 저는 뭐 언론이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저쪽에 정파라 하더라도 그 깨끗하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역에서 짚어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큰 책임은 지역의 정치인들한테 있습니다. 아까 저기 의원님들 다녀가셨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역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 다음 주 되면 또 우리 예천 군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런 겉바람 들게 하거나 국민들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돌보지 않는 방식의 중앙 정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정치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전영우 기자가 질문에 뭐 의원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공수할 때 지금 고민에 달라는 그런 얘기를 봤었는데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그건 하는 것이고 그건 일단 이제 경제를 봐서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당내과 뭐 정치인들이 어떤 당이라는 힘을 앞을 때 일단은 3월 5일 대선을 승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공수님이나 부장님, 국민들,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장님 오시고 그 뒤로 지금 보면은 그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행동하고 이쪽 저쪽 동양이나 모든 뭐 보좌진들 통해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현실 정치에 충실하면서도 하여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난달에 가을을 미국시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큰 잣대로 보시고 평가해 주시기를. 우리 정상호 대표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안동에서 똑같지만 안동에서 기자도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때 과오는 국민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플러스가 된다면 뭐 당연히 또 평균 잡아서 하는 거고 앞으로도 저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 분명히 있었던 과를 뛰어넘을 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 경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평가되기를 열심히 활동한 것이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고생하신 거 다 압니다. 네, 좀 더 지금 더 3월
참 생업 하시면서 또 이것도 하시고 이렇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국민들의 의사도 어쨌든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이때를 놓치면은 또 쉽게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말씀, 어떤 분은 영영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우리 안동 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찾아오는데 기여를 가장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님,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이게 정서가 보수의 성지니까 안동과 예천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 기자는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대선을 이기고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지방선거가 있듯이 대선 과정에서 그게 시장 군수 그다음 군의원들을 통해서 그게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공천에도 나가서는 상당한 작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걸 직설적으로 저는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저희 그냥 오늘 사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예. 지금은 벌써 감자 캐자니까 감자 다 캐잖아요. 벌써 뭐 감내 꺾어 먹고 철 지나면 끝이에요. 내년에 대선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것도 그 문제도 지금 공천 과정에서 그 공천을 가장 최대한 예측 같은 데는 여기는 아까 국회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영향 것이 아니다. 가장 문제점이 안동입니다. 안동을 하려면 여기는 아니 예천이가 잘 그게 아니 예천은 지금 가만히 국민의당 어떤 바람도 타지도 않고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바람도 타지 않고 여기는 안동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였다. 거기에 기초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 톤을 별로 여기서는 뭐 어떻게 세게 지금 요 선배님 같이 오셨으면 뭐 이렇게 더 뭐 크게 말씀 안 합니다. 그냥 제 생각된 정리된 생각을 조금 전달하고 소통할 정도인데 그 말씀에 100번 동의하고 앞으로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전화 지역의 정치인들 많이 불러서 대선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소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민들이 또 한번 정말 유력한 매체들 아닙니까? 보면은 예천에서 또 서울의 친환민들도 계속 우리 걸 보시더라고요. 예천 올라오는 거를. 그래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김영선이 놀린 거에 딱 하면서 그러한 소통이 원활하게 정말 예천이나 이런 안동 쪽에는 발붙이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우리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전화 인터뷰가 됐든 뭐가 됐든 불러주시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 전달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주시는 거를 요약하시다면 예전에 이제 올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게 취재를 했지만은 그 최고 큰 포인트가 그다음에 선거는 앞에 지도층이 뭐 리더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은 우리 동네 살면서 리더를 군수나 군의회 뭐 군의회는 뭐회는 이거를 어떤 리더라고 정치적 리더라고 예,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그분들의 가원은 있지만은 당의 기여도나 또 대선 기여도나 여러 가지 첨삭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최종 국민의 노래 말씀은 예천하고 관련돼서 제가 그 작년 이제 5월 29일, 4월 15일 당선되고 당협위원장 된 거는 4월 초인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거는 고려사항이지 제하고 뭘 한 건 없습니다. 네. 저하고 의정활동함에 있어가지고 예천군의회하고 예천군은 글쎄요 제 스스로 보면은 굉장히 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한 거 없습니다. 아니 그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직자들이나 모든 뭐 기관자들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이게 우리가 기사를 함으로 인해서 좀 힘을 내 가지고 예. 목표를 하는 독려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비판하려고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이 어떤 대선 구도로 가는 길에 더 힘을 얻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예천이 흔히 말하는 보수의 심장 중에 심장이고 지난번에 득표율도 저희 때 보면은 가장 이 자리 있게 한 결정적인 고마우신 분들이고 더 중심이 돼가지고 대선의 승리에도 우리 예천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뭔 뜻인지 알았습니다. 안동하고는 뉘앙스 조금 다릅니다. 예. 안동이 문제도 있는. 아 자꾸요. 예, 그 시간 좀더 있으니까 예, 질문하시기 천천히 전에 하세요. 뭐 누구라가시면 질문하기 전에 이제 그 내용적으로 아마 제가 대신 전달 드리면은 우리 안동이 보면은 의원님 초선 의원으로 보수정당 공천받고 당선되신 거, 보수정당 공천받고 초선되신 게 35년 만이세요. 예, 저는 좀 오래된 그 전에 이제 김광임 의원님, 권오을 전 의원님 다 보수정당 공천으로 초선하는데 그 전부터 35년 만에 일이고 그다음에 최소 민주당이 전주역구에서 25% 이상 나왔었고 안동에서 민주당이 지금 세력과 독수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손을 뻗칠 것 같고 내년 대선은 박빙차로 된다고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표가 극대화돼야 된다. 이게 의원님 말씀이셨는데 지금 합니다만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천 때문에 의원님 당선되셨고 안동에 굳이 시끄러워서 아니 예천이 저 어떤 이재명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이익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떤 그게 있어갖고 편이 부는 것도 아니고 이 가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자, 그 들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제는 질문 있습니다. 질문 좀 하죠. 예예예. 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예. 그럼 뭐 예천이 뭐 키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뭐 안동이 반반으로 나뉘든 뭐 의회 나뉘든 뭐 예천이 키 역할을 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안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김 의원님께서 서두에 그 내년 3월 9일 대선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 이제 공천 뭐 가점이라 할까 그런 걸 많이 주겠다 그렇게 뭐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기초의원부터 군수까지 예비 주자들이 많습니다. 예비 주자들이 타천, 자천 이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3월 9일 대선의 기여도를 따라가지고 가정을 좀 더 주겠다 이러면은 현직에 지금 군의원이나 어떤 보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출마 예상자 중에 현재 지금 군의원이나 군수가 아닌 예후보는 아니지만은 그 지금 나돌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우리 김 의원님한테 좋은 점수를 그 정말 좋고 저도 그 받을 수 부분에 대해서 있겠습니다. 예. 아까도 안동에서 지방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 기자님이 계셨습니다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택의 순간은 지역 그 환경이 다르다는 차이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선에 대한 어떤 의지,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보이스가 다를 수밖에 없죠. 뭐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감안하겠다는 말씀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럼 뭐 척도를 놓고 이렇게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기서 그걸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예천이 중심이 돼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예천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제부터의 각오를 밝히는 거고
지금의 군정 활동, 의정 활동이 잘 되고 있다. 그 방향에서 조금 더 대선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역을 대표로 하는데 지역의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겠죠. 신뢰를 얻어야겠고 믿음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더 힘을 더 포인트를 더 그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 물어봤을 때 대선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까? 김영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 물어보더라도 김영돈 개인보다는 나라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 대열에 앞장서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너무 깔끔하시네요. 질문을 좀 더 해야 된다. 여기 우리 저 질문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랬고. 여기 저기 한번더 기회를 줬어요. 아니 저는 다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면 다 듣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 광풍무 괜찮대요. 네, 아니, 방송도 잘 봤습니다. 아 링크 갔습니까? 네, 20 플러스 20 하라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담인데 여담 정리. 이상만 기사가 그 안동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이유를 해서 뭐 위아래도 저 후보님 공동구에 제서 우리 집안 수공. 예, 저도 이제 그런 그런 맛에 이런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드리고 물론 안동 대비 우리 예처럼 굉장히 공부하시죠. 그래서 뭐 도성이 주자들이 하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그 의원님한테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죠. 뭐 어떤 매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왜그 김웅희 의원님은 왜그뭐 이제 방송 사이에 기사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쪽 현수막을 들고 뭐 물론 이제 그건 저도 나중에 말씀 저도 해가지고 내가 그것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쪽에 갔던 우리 언론인들이 이 의원님이 뭐 있으면 언론이 많으니까 조금 더 공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고 갔으면 좋겠네 이제 그런 그걸 좀 좋은 얘기가 말씀입니다. 조금